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채의 정명화 김민아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에 법무부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5월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개선안 핵심 정책 7개를 발표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보시죠. 핵심 정책 7선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습 공탁 방지. 두 번째, 가해자 주소 제공. 세 번째, 가해자 상대 국가 구상권 행사 강화. 네 번째, 기록 열람 등사 보장. 다섯 번째, 국선 변호 확대. 여섯 번째, 신청 서류 간소화. 일곱 번째, 피해자 지원 원스톱 지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주목할 만한 기습공탁 방지 정책과 피해자 기록 열람 등사 보장 정책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체 블로그를 통해서도 형사공탁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형사공탁이라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 법원에 있는 공탁소를 통해서 공탁금을 이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걸 통해 가해자는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수령해가면 피해가 회복되었으니까 감형해달라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 있게 되는 원리이죠. 원래는 이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탁이 어려웠는데 형사공탁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정보 알지 못해도,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공탁을 허락하지 않아도 공탁소에 공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기습공탁, 즉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합의 시도도 하지 않고 판결 선고 며칠 전에 갑자기 공탁을 해서 감형을 받는 경우, 또 먹튀 공탁, 공탁을 해서 감형까지 받아놓고 피해자 모르게 공탁소에서 돈을 되찾아가는 경우 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성폭력 피해 사건을 지원하던 중에 가해자 측에서 그 변호인을 통해서 전화를 주신 적이 있는데 어떤 정말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그냥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합의 금액을 제시하시면서 공탁을 하시겠다는 의향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형사 공탁 특례 제도가 피해자의 그 개인정보 확인 없이도 그냥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언제 공탁을 할지 알 수 없어서 굉장히 불안하고, 또 피해자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급작스러운 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이 공탁을 하면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판결 전에 필요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피고인 등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좀 상세하게 해당 규정 내용을 보시면 형사소송법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의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의견을 필요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규정을 마련하였고, 공탁법을 통해서는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피공탁자가 공탁물에 대하여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함을 통보한 경우, 그리고 공탁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 등사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이 계실 텐데요.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 재판에 사용되는 기록, 즉 가해자가 제출한 진술서라든지 반성문을 포함하고 또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증거들을
확인하고 열람하고 복사, 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전까지는 그 권리가 없었나요? 라고 물으시면 물론 신청은 가능했지만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허가되지 않을 때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는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재판이라는 게 특히 형사 절차에서는 그 당사자가 피고인과 검사 이렇게 양측 당사자가 되고 피해자는 사실 당사자의 지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기록에 접근할 수조차 없고 이 접근이 신청을 해도 거기에 불허가 되면은 불복할 수 없는 것이 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 등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원이 열람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리고 중대강력범죄, 예를 들면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인신매매범죄, 스토킹범죄, 살인 등과 같은 특정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나 권리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재판기록 열람 등사를 허가하도록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이 송치 기소되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공소장을 통해서인데요. 이 검찰이 사건을 기소해서 법원으로 이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법원에서 첫 공판 기일이 지나서야 피해자는 공소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정책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신속한 배상 명령 신청, 그리고 재판 절차 진술권 행사 등을 위해 법원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검찰에서 공소장 부본 중 죄명, 적용 법조, 공소사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가 개정되어 5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 예규 제4조의 2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등이 공소장 부본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한 경우 담당 검사는 죄명, 적용 법조, 공소사실 등에 대하여 열람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7선 정책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실무적으로 저희가 피해자 사건을 진행하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 정책을 활용하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는지 저희도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